부모님께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내원을 했더니 뇌출혈 또는 뇌경색을 진단받으셨다면 아마도 현재는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겁니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면 이미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입원 초기 일주일 정도는 사실 보호자분이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을 것이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아마도 의식이 없거나 있어도 횡설수설하는 정도로 인지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땐 고민하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주 고령이어서 임종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수술 없이 편안히 보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 간에 상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매우 셉니다. 눌리다 뇌 안에서 목숨과 직결된 부위가 눌려서 기능을 못하는 순간 의식이 처지고 호흡이 없어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승패는 결국 빨리 뼈를 열어서 압력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셨다면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신 후 일반 병실로 이동할 것이고,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집중 관찰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진 후에 일반 병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땐 면회도 가능하실 것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시겠죠. 환자분 앞에서는 평안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셔야겠지만 병실을 나와서는 분주하게 가족들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은 입원 기간이 3주에서 4주 내외입니다. 그것도 입원 가능 기간을 꽉 채워 있을 때 얘기고, 만일 상태가 좋으신 편이라면 그 전에 퇴원하라고 합니다. 불안하니 좀 더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하면 재활 전문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또 새로운 환자가 수술을 대기하고 있고 이미 수술 중인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원할 병실을 마련해서 급한 환자의 치료를 맡아야 할 의무가 대학병원에는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실 겁니다. 꼭 재활의학과로 과를 옮기지 않아도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라면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내서 재활치료를 시행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중환자실에서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분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주치의도 있겠지만, 뇌졸중 급성기 상태라면 재발이 가장 중요한 상태라 재활을 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활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재활을 시작하기에 좀 무리라면 무리라고 주치의가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주치의는 여러분의 상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치료가 시작될 것이지만 아직은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므로 재활치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하루 2시간 정도이고, 과를 재활의학과로 옮겨야 하루 3시간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의학과로 옮기시면 짧게는 3주, 길어야 6주 정도의 입원 기간이 보장될 뿐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 다음 옮길 거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기간이 종료돼서 퇴원을 권유받는다면 집으로 모실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지를 형제분들과 상의하십시오. 이 기준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기준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저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지팡이나 보조개 없이 두 발로 안전하게 잘 걸으시고 마비 쪽 팔이 5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댈 수 있을 정도의 손 기능이 있으며 주요 판단, 예를 들면 은행 업무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과 대화 능력이 보존되어 있으면 전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눌한 발음이나 어눌한 손동작, 어눌한 걸음걸이는 제가 매일 방문해서 하루 1시간 정도 도와드릴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계가 있죠. 자제분들 또한 또 어린 자녀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일매일 방문이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시기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의 혜택도 못 받고 장애 등급도 못 받습니다.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간병을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매일 형제분들이 번갈아 방문드리기가 어렵다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재활병원에 입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시기에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큰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사춘기 학생이 키 크는 속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지만 곧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둘째, 이 시기에는 모든 재활병원에서 입원장을 빨리 내줍니다. 인기 많은 병원들은 대부분 대기기간이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환자분이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발병 3개월 이내의 환자라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먼저 입원 대기를 하신 다른 분이 3개월을 기다리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오는 의아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기 많은 병원에 이렇게 쉽게 입원해서 보험 적용을 받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수술도 마쳤고 대학병원 재활치료도 마쳤고 일반 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셔도 됩니다.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한숨을 돌리셨으면 안 됩니다. 재활병원도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그 기간이 길고 병원에 따라 제한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원 시기가 돼도 좀 융통성 있게 연장도 해주고 합니다.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은 이번 입원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모실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기실지입니다. 집으로 퇴원하시는 조건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생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감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불편한 어르신을 하루 종일 옆에서 돌볼 수 있는 보호자분이 계시던가 한다면 조금 일찍 퇴원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퇴원을 고려하신다면 최소 한 달 전부터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 노인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 신청. 둘째는 집의 인테리어 개조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은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지만 간단히 말해서 활동 보조인이 하루 몇 시간 동안 집에 와서 환자분의 거동, 식사, 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만 받아도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고 가족 중 한 분이 간병을 도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누가 잠깐씩만 와서 도와줘도 훨씬 힘이 덜 들게 되겠죠.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혜택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입니다. 반면에 장애 등급은 장애인 주차 공간 사용, 외출 시 보조, 장애인 복지관 같은 시설 이용 등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이 중복되는 혜택도 있지만 중복 안 되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둘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의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신청을 해도 등급이 나오기까지에는 2주에서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직후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원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두 번째로 인테리어 개조는 일단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고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왼쪽과 같은 모양의 문고리는 손가락이나 손목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이 열기가 힘듭니다. 오른쪽 모양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휠체어를 타셔야 하거나 아니면 휠체어는 안 타더라도 워커나 지팡이를 쓰신 채로 퇴원하셔야 한다면 방문턱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동작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턱 때문에 이동이 조금만 불편해도 보호자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근육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직접 도와드리기보다는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안 복도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가정집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지역이나 업체, 집의 넓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설치하는 데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50평대 아파트에 사시던 저희 할머니 댁 복도와 방 안에 붙잡고 걸으실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해 드린 적이 있는데 대략 4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문거리 교체나 화장실 손잡이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해도 100만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은 비용일 수도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최소한 15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까지 병원 비용이 한 달에 지출된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설치가 필요한 부분의 길이를 잰 후에 업체에 문의하시면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에는
설치를 원하는 구간별로 정확히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m 직선 구간 2군데, 3m 직선 구간 3군데, 2m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 1군데, 화장실 2군데 이런 식으로요. 인테리어와 장애 등급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 등급 이 세 가지를 한 달 만에 준비한다는 거는 얼핏 들어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소 한 달 전부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2~3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퇴원하시는 분들 중에 집에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입원장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입원장을 드리기야 하지만 퇴원 전에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장애 등급을 갖고 퇴원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저렴하거나 또는 무료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점점 재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장애인 재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지면서 관련된 협의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계가 좀 미숙하지만 공공기관과 재활병원 간의 협력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보는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전 한 달 전부터 보호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